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라클입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9월 2주차 시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요즘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나스닥 쪽이, 빅테크 쪽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에 좀 활기가 불어서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디락스라고 하죠. 예,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S&P 500 마무리를 보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 없고 보합권에 머무는 종목들이 많았고, 오히려 작은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그런 장이 나왔습니다. 빅테크들이 잘 버티고 있어가지고 지수 자체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도 최근 보면은 그 중소형주는 올라가는 놈은 크게 올라가고 빠진 놈은 좀 많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잘 버티고 있고, 뭐 이렇게 반도체 쪽이 좀 반등이 나왔네요. 네, 이렇게 모더나가 좀 올랐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뭔가 큰 이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브리핑할 게 많지 않은데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면은 미증시 다시 최고점 마감했고, 뭐 일본 증시가 그 스가 총리가 연임 안 한다 그래가지고 큰 상승이 나왔죠. 아무래도 스가가 좀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책도 뭔가 좀 확실하지가 않았고 국민들의 희망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요즘 자꾸 국수주의로 빠지고 있어요. 예, 자꾸 문을 닫으려 그래. 좀 좋지 않은 현상인데, 시진핑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가를 희생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미국 FOMC가 9월 22일, 22일 앞으로 2주 정도, 3주 후에 열리는데요. 뭐 그때 테이퍼링이 좀 구체화될 거로 예상되고 있고, 다만 테이퍼링 얘기 나온 게 벌써부터 6월부터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테이퍼링이 막상 나오면은 잠깐 충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시기는 아무래도 지금 급하게 얘기 나온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는 금리 얘기가 아직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시장에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목요일이죠. 내만여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아무래도 369, 12 1년에 4번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이번에는 그렇게 변동성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다 이미 저점 찍고 또 고점 찍고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성이 많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큰 변화 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예상과는 달리 그 권리당원들, 민주당 지지 당원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될 사람을 뽑자. 솔직히 그 이낙연보다는 이재명이 조금 더 그 국민의힘과 붙었을 때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될 사람을 뽑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월까지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이제 이미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선 시기는 좀 빨라지면서 이제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정책 대결에 나오는 정책주로 좀 지축 이동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정책주 위주로 좀 보시고, 인맥주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이미 하셨어야 돼요. 지금까지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급락 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거라고. 예.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주었으나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당분간 횡보가 예상돼요. 네. 그러면서 테이퍼링 나올 때 좀 빠졌다가 그 이후로 좀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테이퍼링 나오게 되면은 10월 한 달 좀 힘들었다가 11월부터 다시 반등 나오고 한 1월, 2월까지 상승 나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환율의 안정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 환율 1165원 기준으로 봐서 1165원 이하면은 외인들이 들어오고 1170원에 가까워질수록 좀 매도가 나온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건 프로그램 매매로 나오고 있으니까 환율이 1160원 이하로 있는 한 외국인들의 수급 모멘텀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흔들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막 괴랄하게 흔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아래 위로 흔들리는 모습. 항상 이 만기 손익 차트라는 게 있는데, 요걸 보면은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개인들은 상승에 베팅했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에 베팅을 해놨네요. 하락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아마 419선 라인으로, 지금 현재 지수 라인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면 수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지수를 좀 떨어뜨리면서 좀 선물을 매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베팅을 했고, 근데 금융투자는 포지션이 작아요. 외국인에 비해서 갖고 있는 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야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좀 털 때 아무래도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한번 상승 나올 때 정리를 하면서, 이번에 많이 안 들어갔네요, 기관들이 진짜. 이번 선물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간 만큼 아무래도 지수를 많이 올릴 것 같지는 않네요. 목요일 이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니까, 얘네들 뭐 꼭 선물 때문에 막 지수를 막 강제로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실 건 없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횡보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한번 보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00선까지 왔는데 3300선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한 3130 정도에서 3100, 200 요 사이에서 박스권 흔들면 만들 것 같아요. 잠깐 이탈, 잠깐 벗어나긴 하겠지만 결국 여기 갇힐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가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좀 코스피보다는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만큼 빠진 게 벌써 다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 1060 여 라인을 깨고 올라가기보다는 한 1050에서 1040 정도, 좀 굉장히 적은 폭으로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브리핑 뭐 특별하게 이슈도 없고 뭐 이렇게 딱히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뭐 크게 걱정하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때문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뭐 내일 장이 당장 이렇게 좋을 리는 없어요. 근데 나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그 모멘텀 있는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됩니다. 오늘 방송 9월 2주차 시장 브리핑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미라클 전문가였고, 여러분 모두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무리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